어느 여름밤, 무더운 열기가 식지 않는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하던 철수는 우연히 공포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공포 이야기를 즐기지 않던 그였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랜 생각 끝에 적기로 결심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2000문장을 읽는 순간 철수는 짜릿한 긴장감을 느꼈다. 이어지는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나는 중학교 시절 도시에 위치한 한 기숙사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리 특별한 것은 없었다. 기숙사는 조금 낡았지만 아늑했고 룸메이트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다만 이상한 것은 기숙사 복도 끝에 있는 장미, 무늬 카펫이 깔린 작은 문이었다. 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어떤 선생님도 그 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들 그 방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고 여러 가지 괴담이 돌았다. 누구는 그 방에서 예전에 학생이 실종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져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 룸메이트 중 한 명인 동민이가 내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어젯밤에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신경 쓰여서 못 자겠어. 너도 들었어? 나는 한 번도 이상한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기에 그저 웃어넘겼지만 동민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방 창문 너머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든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밤이 되면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 얘기하려 들지 않았다. 모두가 어떤 공포에 휩싸인 듯 그저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지 못한 우리는 기숙사 복도 끝에 그 방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간 우리는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런 순간 갑자기 방에서 차갑고 끈적한 바람이 스며나왔다. 마치 공간 전체를 휘감듯 우리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황폐화된 방 한가운데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몇 년 전에 실종되었던 선배였다. 그 선배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공허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갇히지 마라. 지금 나가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압도당했고 공포심에 휩싸여 즉시 문 밖으로 도망쳤다. 그 뒤로 그 방에 대한 얘기는 교내에서 금기시되었고 그 방은 결국 완전히 폐수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방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는 소문이 여전히 돌곤 했다. 이 이야기를 적으며 다시 떠오른 공포에 아직도 가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역시 어디에선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을지 모를 아무도 모르는 그 방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 철수는 글을 다 읽고 나서야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화면을 내리자 댓글들이 주르륵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고 일부는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날 밤 이상하게도 문손잡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잠에 들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거해 2층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집에서는 여러 번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언가가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마을로 이사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서울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시골로 내려온 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죠. 그들은 귀신의 집이라는 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저렴하고 넓은 집이 마음에 들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가족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마치 누군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직 그들 가족뿐이었죠. 어머니는 처음에 이것이 그냥 오래된 집이라 내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딸이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는 심각해졌습니다. 딸들은 꿈속에서 항상 같은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긴 머리에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섭게 웃기만 했죠. 아버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의 노인에게 이 집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50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가난했고 가족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그만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이 집이 그토록 저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온 가족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동원되고 모든 수색이 이뤄졌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은 더욱 무서운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고 가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사라진 딸의 행방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 후 이 집은 여전히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간혹 호기심에 찬 젊은이들이 탐험을 시도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악몽을 꾸고는 다시는 그 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그것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4층 빌라의 3층에 사는 대학생 정우는 시험 준비로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날은 유독 더운 날이라 창문을 열어두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곧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했다. 더 기묘한 건 그 소리가 정훈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정훈아, 정훈아. 놀랐던 정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늘어선 나무들만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뿐이었다. 정우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오싹했지만 친구들이 했던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집에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장했다. 그제야 정우는 더 불안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창문을 닫고 이어폰을 꽂아 음악을 틀었다. 다음날 아침 정우는 이상한 꿈을 꿨던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상한 중얼거림은 그날 밤에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는 점점 더 겁에 질려갔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정우는 소리가 나는 쪽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소리는 창밖 저 멀리 건물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정우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난 곳은 빌라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웬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나직하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우는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눈을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눈은 검은 구멍처럼 깊고 캄캄한 데서 아무 빛도 반사되지 않았다. 정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이 비명을 잃은 사이 그 여자는 점점 사라져갔다. 다음 순간 정우는 거리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방 창문이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는 다시 방 안으로 되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정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어젯밤의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정우는 자신이 겪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나고 정우는 그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그는 뉴스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예전 빌라 근처에서 오래된 무덤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무덤에서는 한 여자의 유골이 나왔고 그녀는 전설 속 실종자라는 것이었다. 정우는 그 기사를 읽으며 그 여름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들었던 이상한 목소리, 정원에서 보았던 여자의 형상,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여름밤의 소리와 그녀의 모습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잊고 싶어도 쉽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정말 가끔씩 그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바람에 따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